지금 뭐 나라는 명태균이 때문에 사실상의 뭐 전국의 기관장들이 지금 다 벌벌 떨고 있고 기초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너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예. 심지어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초유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자신들의 사무실을 그냥 내주고 지운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자료는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 무소유의 압수수색을 수용하신 분이시죠. 따져놓고 보면 이게 일종의 김건희 특검법을 대비하는 일종의 일석이조의 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창원에서 왔잖아. 네. 말로는 그랬어요. 창원시장, 아니, 자꾸 창원시장이래. 포항시장 포항시장. 관련된 자료건만 뽑아가겠다고 와서 이거를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전 의원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국회 당사 안에 전 의원들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것 중에 딱 포항시 것만 뽑아갔겠느냐는 거지. 분명히 얘네들이 각 국회의원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대법원 시의원들을. 네. 그 당시 시의원들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명단들도 다 뽑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단들 안에 있는 인물 중에 김건희나 명태균 전화번호 내지는 연결돼 있는 이메일은 별로 안 쓰니까 텔레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와 관련된 연결성, 추천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명태균이 묻을 수도 있고 안 묻을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박완수 도지사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그와 관련한 박완수 도지사는 확실한데 경북도 아까 얘기한 거긴 경남도의회가 되겠습니다만 경남도의회 안에서 도의원을 뽑거나 각 시당에 대한 어떤 추천들을 내릴 때 박완수나 아니면 명태균이 연결되어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청탁 내지는 그 한 달이 건너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의원들이 지방선거 관련한 풀뿌리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어마어마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이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과정 중에 그 당사자하고 금품 관계 내지는 어디 사적으로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짓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태균이 안 묻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얘가 우리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일종의 편의 같은 걸 봐줬어. 요런 정황이 살펴지게 되면, 명태균이 안 묻었어도 공천 관련해서 뭔가 의혹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이 가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공천권 내지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죠. 나가 국회의원인데 내 지역구 안에 있는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관여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상향식 공천하고 공정거래를 통해가지고 나 모르는 사람들만 싹 뽑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지. 에이, 조은이가 얘기했잖아. 제가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선생님 드릴게요. 사실 이게 하나에 5천짜리인데 선생님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요건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의원 같은 5천 갖고도 못해요. 몇 억 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와 관련된 수사가 확대되게 되면 지금 웬만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굴레 안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검찰이 확실하게 이걸 꽉 쥐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 창원지검이 했다는 거야. 누가 했다? 한동훈의 똘마니가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원하는 용산이 원하는 거는 이준석과 김종인에 대한 증거겠지만 의외로 한동훈의 묵인하에 사무총장의 묵인하에 지난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비리에 관한 건수들도 상당 부분 확보를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 명태균이 덕분에 그냥 누워서 코 푼 거예요, 이제는. 그러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추경호가 계속 그 한동훈이 뭔 얘기만 지랄을 하면은 했지. 옆에서 알지도 못하면 좀 얘기 좀 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거기 지역구에 있는 그 시의원, 대구 시의원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금품을, 금품 얼마를 또는 뭐 선물 얼마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셨대요. 아니면 그분이랑 무슨 뭐 학교 동창의 아들인데 추천을 하셨대요. 요렇게 간다는 거지. 그 여기 좀 수상해서 계좌 추적을 좀 해봤는데 사모님 이름으로 또는 자녀분 이름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너 이씨 내 여사님한테 다 잃을 거야. 일러라. 어차피 나 걔 이제 안 봐. 나 이거 특검 통과시켜 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에 있는 창원지검이 감히 이 서울에 있는 이 국민의힘 당사를 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털어라라고 열어준 사람은 누구였겠냐는 거지. 이건 100% 김건희가 열어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와갖고 그것만 털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야. 그와 관련한 지방공천 파일들을 추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무 때든 이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협박용으로 꺼냈을 수 있는 캐비넷 소스를 마련했다는 거지. 죽어도 안 내놓을 자료거든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청원지검에 파견한 검사들이 당연히 자기한테 충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한동훈한테 충성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뭐 13명이 있다고 치는데 그 안에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 100% 김건희 말만 들을 놈은 없을 것이다. 안에 분명히 한두 놈은 스파이가 껴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가면 이 수혜를 결국은 한동훈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 한동훈이 따라서 투표해 줄 사람은 사실은 2명밖에 없대요. 2명? 네, 의원. 두 명이 누구예요? 진종호하고 배현진. 배현진? 네. 배현진은 친윤이잖아. 아니 근데 지금은 그쪽에 붙어 있으니까. 한동훈한테 붙은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돌고 있는 썰로는 지금 한동훈이 동원한다고 지금 이걸 동원해가지고 반대표를 던진다고 했을 때 본인도 없지만 본인을 믿고 던져줄 사람은 진종호하고 배현진 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이번 경우로 달라지는 거지. 특히나 자기 반대편 추경호 쪽에 줄 서 있었던 친윤계 의원들, 이거 지방공천 명태균이 욕하면서 이런 나쁜 새끼 돈을 받고 저 청탁을 시켜주고 시의원 자리를 팔아먹어? 라고 막 조지면서, 근데 당신도 그런 의혹이 있는데? 라고 전화 한번 때려주면 한동훈이 검찰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의원직이 날아가게 생긴 건데, 지금 10월 25일 지나서 이제 선거법 지났으니까 자기는 깔끔하고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있던 의원들한테 또 하나의 족쇄가 생긴 거예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김종인 죽이겠다고 얼마나 위험한 파일을 털려버렸는지 아마도 한동훈과 사무총장 일부 몇몇 사람들 말고는 이 당사 터리의 위험에 대해서 이거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우리도 사실 생각 못했네. 왜 그걸 못하지? 나만 한 건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좀 더 강경하게 김건희,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10월달 10일로 밀어놓은 것도 있지만 더 큰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김건희에 한정해갖고는 상설 특검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특검안이 거부권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이제 투표를 한 건 10일까지예요. 그 안에 명태균 사건도 터지고 내가 보기에 오세훈, 뭐 박완수, 그다음에 그 강원도지사 김진태, 그다음에 그 홍준표까지는 지자체 자정으로서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거기에 좋으니까지 잘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고 보궐선거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할 상황에서도 그냥 한동훈이 이거를 갖다가 수습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 다 어차피 김건희가 꽂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내 꽂은 사람이 애들. 아닌데 뭐. 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들 내 말 들을 놈 아닌 거 알거든? 더군다나 홍준표나 홍준표나 오세훈 같은 애들이 날아간다고 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땡큐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차피 날려버리고, 강원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데는 어차피 보궐선거 해도 자기가 또 이길 자신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다, 이번에는 내 사람 꽂아야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교육감 선거에선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라고 뭐는 없어져 봐야 본전이니까 잃어봐야 본전이니까 오세훈 아니고 딴 사람 된다고 치더라도 오세훈으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방어 안 해줄 거란 말이야. 터져라 하고 다 더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뭐 국진당도 모른 척 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한동훈은 지금 꽃놀이패기 때문에 어저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특검법 찬성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던지는 거야. 아, 그럼 제가 한 말이 아닌데요. 그래놓고 오후에 또 바꿨죠. 제가 한 말이 아닌데요. 간 보는 거예요. 명태균이 하던 짓을 또 똑같이 자기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설 특검을 어차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거부권이 나오면 상설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리고 이 상설 특검은 대통령하고 직접 이해관계자인 김건희에 관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검사 추천을 국짐을 배제하고 이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정안도 이미 내놓고 있고요. 따라서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라고 생각하면 국진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뽑지도 검사 추천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상설 특검으로 털리면 어차피 이 정권은 끝나는 거니까 빼박이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 손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생색이라도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의 고민은 깊어지고 한동훈의 욕심은 조금씩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결론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장해찬이 계속 들먹거리고 있는 그 강계 게시판 문제.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경찰 수사 문제. 네. 이게 진척이 되느냐, 여기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의 향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유의미한 자료를 이번 창원지검이 뽑아갔다고 치면 그러면 장해찬 멈추겠네? 그럼 장해찬은 바로 멈추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 고가스는 안방을 털리고도 여유 자각했던 한동훈의 나름대로의 미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동안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김건희, 윤석열은 아니에요 이제. 김건희 라인의 장악력에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검찰 안에서도 찬반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압수수색 하루 만에 한동훈의 입장이 바뀐 걸 볼 때 뭔가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저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